반가워요. 1997년부터이니 저는 꽤 오랜 세월 동안 피부과 의사로 살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지 못한 피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접했고 반면 피부가 개선되면서 몰라보게 아름다워지는 경우도 숱하게 만났습니다. 피부 하나가 사람의 얼굴을 얼마나 다르게 바꿔놓는지 그 경이적인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얼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내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꾸려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까닭입니다. 마인드가 달라지면 얼굴 또한 변화된다고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변화된 얼굴 덕분에 건강한 마인드를 갖게 된 사람들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 먼저이든 아름다운 얼굴과 건강한 마인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칼 안 대고도 얼마든지 예뻐질 수 있는 내 얼굴 본연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장 눈부시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피부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또렷하고 여성스러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다 해도 피부 상태가 원만하지 못하고 트러블이 심하면 매력도 그만큼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저 무난한 얼굴임에도 결이 촘촘하고 화사한 피부 덕분에 빛이 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얼굴의 바탕, 피부를 개선해야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탕을 바꾸면 아름다운 얼굴로 가는 길은 그만큼 수월해질 테니까요. 저는 독자 여러분에게 의사가 아니라 친한 언니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 없이 평소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시행할 수 있는 꿀팁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피부 관리에 대해 짚어보고 피부를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들을 조목조목 추려 담았습니다. 화장대 한쪽 옆에 꽂아두고 펼쳐보기 좋은 피부 일기라고 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패션에 관심을 갖고 쉼없이 다이어트를 하며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여자라면 누구나 평생 지속하게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꼭 한마디를 건네고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이 피부가 기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곧 내 몸을,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이 책이 당신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좋아지는 피부를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뭘 좀 아는 언니의 당부? 그저 이쯤 된다고 생각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이 책을 만난 독자들이 몰라보게 예뻐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피부 타입부터 정확히 알고 시작하자. 독자들은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유난히 건조함을 많이 느끼면 건성, 피부가 당기지 않으면 중성, 번들거리면 지성. 모르기는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제대로 파악해야만 올바른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을 펼친 당신이라면 가장 먼저 내 피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마다의 피부 타입을 알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체크리스트의 항목 중에는 예, 아니오로 구분해서 나누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신의 피부 타입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너무 빤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분의 양에 따라서 피부 타입을 나누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다. 왜냐하면 수분층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성 피부라고 해도 건조한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피부 수분이 증발해 건조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에 유분감이 전혀 없으면서 푸석거린다면 건성, 적당히 보송보송하면서 촉촉하게 윤기가 흐른다면 가장 이상적인 중성, 번들거림이 심하다면 지성.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쉽다는 뜻이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 타입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피부도 존재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복합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 등이 그런 경우다. 그렇다면 복합성 피부와 민감성 피부는 어떻게 다를까? T존은 번들거리는 반면 턱 라인의 U존은 건조한 경우라면 복합성 피부라고 말하는데 사실 복합성 피부는 지성 피부의 한 부류로 보는 것이 맞다. 또 피부가 당기고 건조함을 느낀다고 해도 평소 피부에 유분이 많아서 번들거린다면 지성 피부로 간주하고 이에 맞는 스킨케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민감성 피부는 지성이나 건성 같은 피부 타입이라기보다 화장품이나 자극에 예민하고 항상 얼굴이 붉고 작은 변화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특정 피부를 말한다. 하지만 민감성 피부라고 해도 유분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지성과 건성으로 분류해서 다르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피부 타입만 정확히 알아도 화장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트러블이 줄어들고 피부 관리법 또한 명확해진다. 피부 타입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평소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도 중요하다. 그러고 보면 역시 거울과 가까이 해야 미인이 된다는 말은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속속들이 피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아침 세안은 물로만? 글쎄. 아침 세안 시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하는 것이 피부에 좋다는 얘기가 있다. 방송에 나와 피부관리 노하우를 말하는 연예인들은 별다른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얼굴에 끼얹는 것만으로 아침 세안을 끝내는 것이 꿀피부 노하우라 말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세안 방법, 누구나 시도해도 좋은 걸까? 사람들의 피부 타입은 다양하다. 크게 건성, 중성, 지성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합성, 트러블성, 민감성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아침 물 세안에 적합한 피부는 유분이 거의 없는 건성 피부 정도랄까? 유분이 없기 때문에 클렌저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당기거나 불편하기도 하다면 미온수만을 사용한 아침 세안도 무방하다. 하지만 모든 건성 피부가 물 세안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유분이 심하게 부족한 데다 수분까지 부족해서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가려움을 느끼는 악건성 피부의 경우 클렌징이나 토너를 바르는 과정을 통해 각질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물 세안으로는 밤사이 쌓인 각질을 효과적으로 닦아내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자신의 피부와 pH가 맞는 약산성 클렌저를 소량 사용해서 세안을 하는 것이 물 세안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나이트 케어에서 어떤 제품을 발랐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트 크림이나 페이스 오일처럼 유분감이 있는 제품을 바르고 잠들었다면 다음날 물세안만으로는 피부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끈적끈적한 제형의 제품을 발랐을 경우에도 밤사이 먼지가 많이 달라붙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클렌저를 사용해 세안하는 것이 좋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의 가지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나도 그것에 동의한다. 화장품이 피부의 자생력을 해친다고까지 주장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나에게 잘 맞는 몇 가지 제품을 챙겨 바르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 등을 통해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화장품 가지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어느새 아침에는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으로까지 발전되었는데 나는 물세안이 본인의 피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난 다음에 선택해야 할 옵션이라고 본다. 다른 피부 전문가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나는 세안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아침 세안은 밤사이 쌓인 오염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하루 종일 건강한 피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피부 타입을 올바로 알고 자신에게 맞는 클렌징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피부를 갖는 방법이다.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 까닭. 새끼손가락 한 마디만큼 쭉 짜서 발라라. 그동안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도 재차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자외선 차단에 관한 것이다. 스페셜 케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피부 관리에 관한 한 자외선 차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나는 평소 자가용을 이용하기보다 걷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그래서 가방 속에는 언제나 렌즈가 큰 선글라스와 챙이 넓은 모자가 준비되어 있다. 물론 자외선 차단제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필수 항목이다. 아침에 메이크업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쭉 짜서 바른다. 그렇게나 많이?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량이 바로 이 정도이므로 놀라지 말 것. 이처럼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피부 노화 속도를 훨씬 더디게 할 수 있다. 햇볕을 적당히 쬐는 것은 인체에 활력을 더하는 매우 바람직한 효과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햇빛 속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급격히 진행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피부 노화는 크게 생체 노화와 광노화로 나뉜다. 생체 노화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노화 현상이며 광노화는 자외선에 의해 진행되는 노화다. 광노화는 생체 노화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볼까? 본인의 얼굴 피부와 엉덩이 피부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생체 노화는 얼굴과 엉덩이에 동시에 진행되는데 햇빛을 볼 일 없는 엉덩이 피부는 부드럽고 뽀얀 데다 결이 고운 반면 얼굴 피부는 잔주름과 어두워진 톤, 군데군데 일어난 색소 침착 등의 현상이 보이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생체 노화는 서서히 진행되는 반면 광노화는 빠르고 강하게 진행된다는 증거다. PA는 뭐고 SPF는 또 무슨 뜻이지? 이와 같은 광노화의 주범은 바로 자외선이다. 일반적으로 파장에 따라 자외선 A와 자외선 B, 그리고 자외선 C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자외선 C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흡수되어 피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와 대기 오염으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 C의 피부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에 도달해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 A와 B라고 할 수 있다. 자외선 A는 강도가 약한 반면 지구에 도달하는 양이 매우 많은 편이어서 가장 크게 피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다름 아닌 멜라닌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미나 잡티를 생성하는 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한다. 게다가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콜라겐의 파괴를 가속화시켜 잔주름을 생성하고 피부 건조를 유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피부가 지속적으로 장기간 햇빛에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자외선 차단제의 PA 지수는 바로 이런 자외선 A를 차단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PAD에 플러스가 한 개 붙는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2배에서 4배의 자외선 A 차단 효과가 있는 것이고 2 플러스는 4에서 8배, 3 플러스는 8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 자외선 B는 강도가 아주 센 자외선이며 화상이나 햇빛, 알레르기 등의 원인이 된다. 여름철 햇빛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물집이 생기고 허물이 벗겨져 따갑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외선 B 때문이다. 또한 자외선 B는 기저세포암이나 평평세포암, 흑색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외선 차단제의 SPF 지수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시간을 뜻하며 SPF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하는 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자외선 B의 차단 효과도 뛰어나다. 자외선 차단제, 어떤 것을 고를까? 대뜸 결론부터 정리해 보기로 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언제 어떤 것으로 발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일상생활 시 SPF 15에서 30, PA+, 야외 활동이 많은 날 SPF 30+, PA2+, 휴양지 등 자외선이 강한 곳에 갈 때 SPF 50+, PA3+. 자외선 차단제는 이런 정도로 사용하면 적당하다. 자외선 차단에 특히 신경을 쓰는 나는 일상생활에서는 SPF 50, PA3+의 제품을, 여름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SPF 90, PA3+의 제품을 쓴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다고 무조건 차단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중간중간 덧발라주는 꼼꼼함이나 세심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바를 때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충분히 발라주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고나 할까? 스프레이 타입보다 로션이나 크림 타입으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은 독하다는 말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민감하거나 트러블이 잦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외선 차단 지수를 볼 것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 성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성분은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아 민감성 피부에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이 성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을 고르면 트러블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가 있지만 스프레이 타입이나 메이크업 제품에 섞인 자외선 차단제는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크림이나 로션 타입의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화장품의 가지수를 줄여야 할 이유.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바르는 기초 화장품은 6개 정도다. 이는 유럽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라고 한다. 유난히 예뻐지는 것에 관심이 많은 한국 여성들. 하지만 화장품을 많이 바르면 과연 좋은 피부를 얻고자 하는 열망을 충족시켜 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화장품을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 흡수력이 떨어지고 미처 흡수되지 못한 화장품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 스킨케어 제품이 뭉쳐있으니 메이크업 또한 두껍고 텁텁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매일 바르는 화장품의 가지수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유분이 많은 피부, 토너, 에센스나 로션 혹은 젤 타입 크림. 건조하고 유분기 없는 피부, 토너, 에센스나 로션, 유수분이 풍부한 크림이나 페이스 오일. 어떤가? 놀랍지 않은가? 겨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을 테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여성들은 보통 토너에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크림까지 한 번에 모두 바른다. 어디 그뿐인가? 화장품이 잘 스며들게 해준다는 스타터까지 바르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끝일까? 이렇게 기초 화장품을 쌓아놓은 피부 위에 다시 메이크업을 위한 제품들을 차곡차곡 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나열해보니 참 과한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그 리스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자. 피부는 스스로 세포를 재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의 도움을 받아 피부 재생을 빨리 하고자 하면 피부 스스로의 힘이 약해지고 화장품에 의존하게 된다. 농담 삼아 말하자면 마마보이 같은 형국이라고나 할까? 화장품 없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낼 수 없는 피부를 만들게 된다는 뜻이다. 오늘부터는 생각 없이 버릇처럼 바르던 수많은 화장품들에게 태클 좀 걸어보는 것이 좋겠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화장대 앞에 가만히 앉아서 어떤 것이 내 피부에 불필요한 화장품인지부터 체크해 보는 것.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늘 쓰던 화장품을 갑자기 제거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면 하루에 한 가지씩만 골라서 바르지 않고 건너뛰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얘를 안 발랐는데도 피부가 전과 다를 게 없네? 싶다면 그 화장품은 과감하게 빼버려도 된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화장품의 가지수를 점차 줄여나간다면 피부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 피부는 수건이나 스펀지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을 바르는 즉시 피부에 스며들지 않는다. 스킨케어와 다음 스킨케어 사이에 30초에서 1분 정도의 여유를 갖고 화장품이 피부에 스미는 시간을 주면 스킨케어 과정이 조금 길더라도 제품의 흡수가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제품들을 다 발라야 한다면 기초 제품 바르느라 한나절을 보내게 생겼지 않나. 뿐만 아니라 무조건 많이 바르는 것도 해답은 아니다. 많이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기능성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능성 제품이라도 많이 바른다고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사용 설명서에 쓰여 있는 양을 지켜서 바르도록 하자. 가장 저렴하게 예뻐지는 방법 팩. 피부 고민이 있을 때 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스페셜 케어는 단연 팩이다. 얼굴에 바르거나 붙인 뒤 20분 뒤 씻어내거나 떼어내면 되니 간단하지 않은가. 피부 고민이 드라마틱하게 해결되진 않아도 피부 결이 정돈되고 적어도 피부 고민이 심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으니까. 워시 오프 팩이란 바른 후 20분쯤 지난 뒤에 물로 씻어내는 팩이다. 집에서 쉽게 만들어 쓰는 천연 팩들도 워시 오프 팩에 해당한다. 피부가 푸석하고 칙칙할 때 하면 빠르게 영양을 공급해 피부가 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단 씻어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단점이긴 하다. 씻어내는 워시 오프 팩은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클렌징하는 것이 관건이다. 천연팩의 경우 만든 지 오래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얼굴에 바르기 전 팔 안쪽의 테스트에 내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고 얼굴에 도포하는 것이 좋다. 워시 오프 팩의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씻어내지 않고 잠들어도 되는 슬리핑 팩이다.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바르고 잠든 뒤 다음날 아침 씻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팩의 보습감과 영양감의 수면 효과까지 더해져 좋은 피부 컨디션을 기대할 수 있다. 단 너무 두껍게 바르면 과다한 영양감으로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베개나 침구에 묻을 수 있으니 적당량을 바르고 흡수시킨 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어떻게 보면 나이트 크림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밤에 바르는 영양크림이 있다면 굳이 슬리핑 팩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무 팩도 한번 알아보자. 원래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피부 관리나 시술을 받은 뒤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팩인데 최근엔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보편화되었다. 고무팩은 규조토가 베이스로 차가운 물로 반죽을 만들어 얼굴에 올려놓으면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제형이 된다. 이것이 다 마르기 전에 떼어내면 되는데 고무 자체에 피부를 좋게 하는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부 온도를 내려주어 진정시키는 역할에만 충실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홍조가 심한 사람이나 피부 열로 인해 트러블이 있는 경우 고무팩을 꾸준히 하면 피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고무팩을 하기 전에 내 피부 고민에 맞는 앰플이나 에센스를 바른 후 팩을 하면 앰플이나 에센스의 흡수력이 높아진다. 얇게 바르는 것보다 두껍게 바르는 것이 좋으며 팩을 붙이고 앉거나 서 있으면 피부가 처질 수 있으니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자. 또한 인중 부분이 가장 먼저 마르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이 단단해지지 않고 말랑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떼어내야 피부 자극이 적다는 것도 기억할 것. 고무팩을 한 뒤엔 화장솜에 스킨을 묻혀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닦아내고 나머지 스킨케어를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편하고 보편적인 마스크팩을 알아보자.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하며 칙칙할 때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시트를 착 붙이기만 하면 되는 마스크팩이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메이크업 전에 15분 정도만 붙이고 있어도 피부가 촉촉해져 일시적으로 환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중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마스크팩이 있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 마스크팩은 피부가 건조하거나 칙칙할 때 빠르게 수분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 또한 고무팩과 마찬가지로 인중 부분이 마르기 전에 더 붙이고 있어도 될 것 같은 아쉬움이 들 때 떼어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민감한 피부나 트러블성 피부라면 화장솜에 스킨을 덜어 얼굴을 한번 닦아낸 뒤에 스킨케어를 하길 권한다. 마스크팩의 끈적함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팩은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넘기기 쉽다. 오래된 팩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으며 구입할 때도 너무 용량이 많은 것보다는 자신의 사용량을 감안해서 고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팩의 효과를 200%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각질 정돈.
스크럽이나 필링 제품으로 가볍게 각질을 제거해도 좋고 피부가 민감한 상태거나 트러블이 일어난 경우엔 화장솜에 스킨을 발라 피부 결대로 닦은 뒤 팩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듯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피부에 맞는 팩을 골라 관리하면 피부 미인에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잠꾸러기의 꿀피부 비결. 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바보가 되지 말자. 사실 10대나 20대 무렵엔 실감하지 못했다. 잠을 많이 자야 예뻐진다는 그 말. 잠을 많이 자든 그렇지 않든 피부는 늘 탄력이 있었고 때론 잠을 설친 후에 수척함이 예뻐 보였던 것도 같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리고 슬프게도 이젠 그 말을 뼈저리게 실감한다. 잠을 많이 자야 한다는 말과는 조금 다르지만 잠을 잘 자야 예뻐지는 것은 확실하다.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했다는 이들의 성공 스토리를 끊임없이 듣고 자란 우리는 언제부턴가 잠은 게으른 사람들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 같다. 늦게 잠드는 나라로 한국이 손꼽히는 걸 봐도 주변에 질문을 던져봐도 12시 전에 잠드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 보면 우리는 수면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잠은 누구에게나 보약이다. 구태의연한 말 같지만 깊은 잠만큼 좋은 약도 없다.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피로, 근육통이나 두통 같은 신체적인 피로 모두 숙면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피부는 수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몸과 마찬가지로 피부도 회복과 영양 공급, 재생의 단계를 거치면서 활력을 얻는데 재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깊은 잠을 통해 보충해 주지 않으면 건강한 피부로의 턴오버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수면 중 분비되는 호르몬은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고 기존의 죽은 각질들을 떨어뜨리며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다음날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안타깝게도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피로가 쌓여있고 피부 또한 칙칙하고 탄력 없어 보일 것이다. 이런 컨디션이라면 아무리 비싼 제품을 발라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메이크업으로 커버하려 해도 완성도 높게 마무리되지 않는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염증 반응에 민감해져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 반대로 숙면을 취하고 난 뒤엔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흐르는데 화장품으로 얻은 인위적인 윤기와는 다르다. 피부톤이 고르고 맑고 밝아진 것이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며 숙면으로 피부 컨디션이 좋은 날은 몸 또한 가볍고 기분도 상쾌하다. 그렇다고 오래 누워 있는 것이 잘 자는 것은 아니다. 9시간을 뒤척이며 자는 것보다 4시간을 자더라도 깊이 자는 것이 피부와 건강에 훨씬 좋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반드시 잠들어 있는 것이 좋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키 성장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사용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새로운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돕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들어 있으면 세포 재생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숙면을 위해선 낮 동안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고 잠들기 전 반신욕이나 족욕 등으로 체온을 높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면 자는 동안 근육통 등으로 무의식 중에 뒤척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몸속에서는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휴식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기 3, 4시간 전에는 음식물 섭취를 삼갈 것. 잠들기 전 술이나 물을 마셔도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 깨게 되니 적어도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액체 섭취도 삼가는 것이 좋다. 침실 환경도 숙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한 것이 좋다. 귀마개, 수면 안대, 암막 커튼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능하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는 침실에 두지 말자. 자극적인 화면과 소리들이 뇌를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낮 동안 방안을 충분히 환기시켜 공기를 쾌적하게 하고 젖은 빨래를 널거나 가습기를 틀어 실내 공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면 수면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좋은 화장품보다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좋은 것은 제대로 쉬는 것이다.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자.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유익한 투자가 바로 잠이다. 오늘 서리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김현진 지음 포북 출판 연애보다 패션보다 피부가 먼저다 입니다. 친한 언니 같은 친근한 의사이길 바라는 의학 박사이자 피부과 전문의인 저자는 예뻐지고 싶다면 자주 걷고 큰 소리로 웃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건강하게 먹으라고 말하며 병원 가는 걸 좋아하기보다 거울 앞에 앉아 가만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라고 조언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피부 관리에 대해 짚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 내 피부와 가까워질 때 의학적인 도움 없이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저자가 알려주는 피부 관리 비법은 큰돈이 들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의 실천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